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2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사진의 문법이에요. 사진을 찍고 나면 어떤 사진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사진은 영상이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이크,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 한 장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작가가 한쪽의 해석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봤을 때 사진에 대한 이해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진의 문법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 책 스티븐 쇼 제가 되게 좋아했던 책이었어요. 십몇 년 전에 대학 강의 때 학생들 가르칠 때 굉장히 많은 시간 이 책을 공부하게끔 시켰었는데 근데 과연 현대사진계에서 이 사진의 문법 그만큼 필요할까? 오늘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볼까 해요. 2011년에서 2012년경에 유르겐 텔러라고 해가지고 대리미술관에 이 마크 제이콥스 이 가방 같은데 사람 다리 두 개만 딱 나와 있는 그 사진전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학생들 데리고 갈 때마다 느낀 게 사진 굉장히 좋고 자유분방하고 선추리적인 느낌도 있지만 색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물들이 나체가 많았는데 농장에 쓰는 바스켓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의 신체라든지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환희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환상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하고 조금 더 겹쳤던 게 2012년도에 유석화 씨 전시를 또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유석화 씨 전시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는데 인물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슌타인을 찍는다든지 처치를 찍는다든지 오드리 헵번을 찍는다든지 굉장히 유명 배우나 정치인, 과학자들을 촬영을 했는데 흑백의 빛과 음영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인물 사진에 다룬 이 캐릭터적인 라인이 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건 흑백이고 어떤 건 필름을 가지고 있는 컬러적인 느낌이 강했던 사진들이었는데 이 두 가지 사진이 굉장히 상반되면서도 사물이 인물이라는 부분에서 똑같았다는 거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형식은 인물 사진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왜 제가 갑자기 인물 사진을 얘기하냐고요. 이 사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냅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물론 스냅을 인물을 찍는 스냅도 있고 풍경을 찍는 스냅도 있을 텐데 스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죠. 앙드레 까르테 뿌레송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사진 작가, 종군 기자 사진 작가 여러 가지 사진 작가들이 찰나의 순간을 촬영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의 사진을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작가가 뒤에서 숨어서 관음증적인 느낌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적인 것들이 카메라 이미지 하나하나씩 담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시리즈로 엮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순간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통 우리는 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문장 하나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느낌 그리고 하나의 리듬이라든지 라임 요즘 같은 힙합이라 그러면 라임이겠죠. 그런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짧지만 굉장히 여운을 주는 근데 이 사진은 여운을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글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평론가한테 글을 받는다든지 이미지를 해석의 여지를 작가가 미리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논문이라든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박사까지도 진행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했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공부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진의 문법에 대한 문장을 조금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진의 서술적 속성을 정연하고 사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변증법적인 사유와 실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꼬고했던 거죠. 근데 십몇 년 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지만 내 사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많이 봐야 되고 사진에 관하여 수전 손택이 진 이 책도 정독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관객들에게 내 사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완벽하게 떨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평론가한테 내 사진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해 주면서 평론의 글을 내 사진에 어울리는 문장에 맞게끔 받는 거에 많은 시간을 치중했었고요.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강요했어요. 근데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남의 사진을 내가 다시 이 책을
통해서 분석해주고 재해석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에 유섭카 씨라든지 유르겐 텔러 같은 사진전을 갔던 이유는 명백하게 인물이 존재하고 그 인물의 찰나를 찍음으로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대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프렛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제 전공 교수님은 아니었지만 필립 퍼킨슨이라고 사진 강의 노트라는 책을 쓴 사진 쪽엔 베스트셀러고 안목 출판사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에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진짜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그런 유명한 작가님 프렛에서 교수님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뿌듯했고, 그런 다큐멘터리 느낌 나는 사진들은 미술관에서 소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과연 과거의 뮤지엄 작가였던 작가의 사진이 지금에 와서도 훌륭한 사진 작가의 작품인가라는 부분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강의 자체가 사진은 굉장히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옛것에 대해서 다시 발췌해서 그거를 공부하는 조금은 고고학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진을 배우고 싶었고 상업적 영역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대학 강의를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고전적인 사진에 대한 유행이 이제 라이카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와 합쳐서 유행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일반인들이 이런 라이카라든지 명품 카메라를 써서 아니면 대중적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 과정은 내 기분, 내 거를 촬영하는 거를 내 스스로가 그걸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필름 자체가 굉장히 귀했고 그 한 컷 한 컷을 그냥 성의껏 촬영을 했고 그걸 기록에 남기다 보면 그 사진 자체가 가치가 생기는 옛날 시대는 더 아름다웠을 텐데, 지금의 사진은 뭔가 공부를 통해서 내 사진을 포장하고 그거에 이미지를 더한다는 거죠. 작가의 내면의 세계를 그리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하다고 느껴져요. 왜냐, 지금의 아트페어나 미술 시장에서는 표현주의적 사진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진이 매체적으로는 기록을 갖고 있고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내 생각을 덧붙여서 아니면 가짜의 생각을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시보다도 더한 소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순수 사진 작가, 전업 작가가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는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십몇 년 전에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책들 서술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문법적으로 나에 맞는 사진을 찾아보는 형태로 우리는 공부를 해왔지만, 현대사진계에서 고상우 사진작가라든지 박승우 사진작가라든지 제가 알고 있던 작가들을 보면 사진에 대한 색깔은 분명해요.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나만의 텍스처라든지 나만의 기법을 갖고 있거든요. 사진은 평면이기 때문에 유화처럼 뭐 그림을 높인다든지 두께감을 만든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만 색이라든지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대한 레이아웃을 다르게 엮어가지고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표현주의적인 사진을 공부하는 부분이 더 저는 합리적인 사진의 접근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외국에 나가서 촬영을 하지만 일관성 있는 테마를 가지고 촬영을 해도 현상학적인 이미지 이상의 내용을 서술형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은 없거든요. 물론 저도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 사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깊이감이라든지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심리학적인 부분을 저는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순간순간을 잘 찍는 핸드폰 카메라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제가 공부해야 되는 시대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그 표현을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찾아서 상품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진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전업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사진도 그 부분에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전에 흑백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과거 사진 팔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거는 전부터 지금까지 쭉 배우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배움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사진작가 작품을 보면 자꾸만 따라하게 돼서 어떤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냐, 사진의 특성은 그 분위기를 가지고 바로 촬영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림 같은 경우나 음악 같은 경우는 금방 따라할 수 없지만 사진은 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사진을 유사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좀 다르게 설명하면 그건 또 다른 작가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쉽다는 부분이
내용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안 좋은 솔루션으로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야, 너는 사진 따라하지 마. 아예 보지 마. 공부하지 마. 그냥 네가 찍고 싶은 거 찍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진 작가라 하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좀 더 새로운 사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겠다. 아마추어 사진 작가처럼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일기장을 담듯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을 때 누군가 그 사진을 알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진의 자체의 문법적이나 문장적인 것들을 먼저 끌어다가 촬영을 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문장과 문법이 그 사진을 집어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사진 강의 노트라든지 책들이 읽어보면 좋지만 메시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연출적인 사진을 하실 거면 표현주의적으로 회화적인 사진을 하시는 거를 좀 저는 권장해 드리는 게 오늘의 유튜브의 내용이었어요. 너무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재미없거나 알아듣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한 입장에서 십몇 년 전의 사진을 되돌려 보면 그때 그 사진은 맞을 수 있겠지만 현재 사진에서는 사진에 관련된 메시지를 너무 많이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추천해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유튜브를 찍게 됐어요.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